토트넘이 창단 91년 만에 처음으로 14경기 무승이라는 전대미문의 기록을 세우며 강등 확률 90%에 직면한 진짜 이유 알고 계셨나요? 지금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입니다. 토트넘 호스퍼라는 구단이 1882년 창단 이후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최악의 위기에 빠져 있거든요. 영국의 모든 축구 전문 매체들이 연일 토트넘 강등 카운트다운이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쏟아내고 있고, 심지어 토트넘을 진심으로 사랑해온 국내 팬들조차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을 품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릴리 화이트 커뮤니티는 말 그대로 초상집 분위기가 되어버렸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프리미어리그 32라운드가 끝난 시점에서 토트넘의 성적표는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14경기 연속 무승이라는 기록은 단순히 숫자로만 봐도 끔찍하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이 기록은 토트넘 역사상 최악의 수치일 뿐만 아니라 프리미어리그 전체를 통틀어도 손에 꼽을 만큼 처참한 수준이거든요. 더욱 놀라운 건 이런 위기 속에서 구단이 선택한 해결책이 또다시 감독 교체였다는 점입니다.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이죠. 토트넘은 시즌 중반에 로베르토 데 제르비라는 명장을 데려왔습니다. 브라이튼을 프리미어리그 중위권의 탄탄한 팀으로 변모시키며 전술적 능력을 인정받았던 그는 높은 수비 라인에서 상대를 압박하고 빠른 역습을 전개하는 세련된 후방 빌드업의 대가로 알려져 있었죠.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상위 호환 버전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전술적으로 뛰어난 감독이었습니다. 토트넘 구단은 리그 최고 수준의 연봉과 무려 5년이라는 파격적인 장기 계약을 약속하며 그를 어렵게 영입했습니다. 토마스 프랭크나 이고르 투도르 같은 후보들과는 체급 자체가 다른 거물급 감독을 데려온 것이죠. 이 소식이 전해졌을 때 영국 현지 매체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데 제르비 정도의 명장을 데려왔다면 강등권 탈출은 시간 문제다. 토트넘이 드디어 제대로 된 감독을 영입했다라는 찬사가 쏟아졌거든요. 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야 살았다. 데 제르비라면 뭔가 달라질 것 같다는 기대감이 커뮤니티를 가득 채웠죠. 하지만 현실은 어땠을까요?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치러진 데 제르비 감독의 데뷔전은 토트넘 팬들에게 또 한 번의 절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선덜랜드와의 경기는 토트넘의 운명을 가를 중요한 시험대였습니다. 데 제르비 감독이 부임 후 처음으로 선수들을 지휘하는 경기였기 때문에 팬들은 이번만큼은 뭔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기대했죠. 경기 전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감독의 전술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강등권을 벗어나야 한다는 절박함이 선수들에게도 전해지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하지만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토트넘의 고질병이 또다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전반전 내내 토트넘은 여러 차례 결정적인 찬스를 맞이했습니다. 페드로 포로가 박스 안에서 좋은 위치를 잡았고 키샬리송도 몇 차례 헤딩 기회를 얻었죠.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골문 앞에서 마무리를 짓는 순간마다 선수들의 슈팅이 빗나가거나 골키퍼에게 막혔거든요. 이건 단순히 운이 없었다고 말하기엔 너무나 명확한 패턴이었습니다. 결정력 부족,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순간에 흔들리는 멘탈이 문제였던 거죠. 팬들은 화면을 보면서 불길한 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넣어야 할 때 못 넣으면 결국 선제골을 얻어맞고 흐름이 넘어간다는 축구계의 잔인한 공식이 머릿속을 스쳤기 때문입니다. 전반전이 0대0으로 끝났을 때 토트넘 팬들의 가슴은 무거워졌습니다. 분명히 기회는 있었는데 골을 넣지 못했고 이런 경우 대부분 후반전에 역으로 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그 불길한 예감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후반 59분 모두가 우려하던 상황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선덜랜드가 페널티 박스 중앙에서 시도한 슈팅이 토트넘 수비수 몸을 맞고 굴절되며 골로 연결된 것입니다. 행운의 골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허무한 실점이었죠. 골이 터지는 순간 페드로 포로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허공을 바라봤고 승리를 위해 온 힘을 다했던 코너 갤러거 역시 황당한 실점에 콘이 빠진 모습이었습니다. 터치라인에서 경기를 지켜보던데 제르비 감독도 깊은 실망감을 드러냈지만 어떻게든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선수들을 격렬하게 독려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외침은 그라운드 위의 선수들에게 전혀 닿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장면을 본 축구 전문가들의 반응은 냉혹했습니다. 감독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비진은 마치 자동문처럼 열리고 있다. 전 세상이 토트넘의 강등을 바라는 것 같다는 비아냥까지 나왔죠.
전문가들은 이 실점 장면을 프레임 단위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린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감독의 전술보다 더 중요한 것은 팀의 본체, 즉 손흥민의 부재다. 실점 당시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선덜랜드가 우측면을 돌파해 들어올 때 기샬리송이 상대의 전진을 막기 위해 슬라이딩 태클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여기서 특히 문제가 된 것은 데스티니 우도기, 아치 그레이, 그리고 코너 갤러거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우도기는 오른쪽 풀백으로서 상대의 침투를 견제하느라 공을 가진 선수를 압박할 여유가 없었고, 아치 그레이 역시 맨투맨 수비에 묶여 있었죠. 결국 중앙에서 공을 가진 상대를 강하게 압박해야 했던 선수는 수비형 미드필더인 코너 갤러거였습니다. 상대팀은 토트넘 수비진의 이런 빈틈을 정확히 노리고 양쪽으로 넓게 벌려 뛰며 수비를 유인했고, 공을 가진 선수가 치고 나갈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갤러거가 이 공간을 커버하러 들어왔지만 허무하게 제쳐졌고, 더 큰 문제는 그 이후의 태도였습니다. 상대가 빈 공간으로 치고 들어가는데도 갤러거는 적극적으로 추격하지 않고 이른바 산책 축구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옆에 있던 루카스 베리발 역시 갤러거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는지 적극적인 압박을 가하지 않았죠. 찰나의 순간에 발생한 이 안일한 대처들이 겹치며 슈팅을 허용했고 굴절된 공이 골망을 흔든 것입니다. 정말 한심한 수비였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프로 선수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기본적인 압박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전문가들이 진짜 심각하게 본 것은 실점 그 자체보다 실점 이후 선수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부주장 미키 판 더 펜은 얼굴이 굳어지다 못해 정신이 나간 듯한 표정이었고, 페드로 포로와 코너 갤러거 역시 완전히 무너진 모습이었습니다. 벤치에 대 제르비 감독도 안색이 변해 경기를 지켜보았지만 그라운드 안에서 이 위기를 수습하고 팀원들을 이끌 리더가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축구는 결국 멘탈 게임이거든요. 어려운 상황에서 누가 정신적으로 중심을 잡아주느냐가 승패를 가르죠. 소름 돋지 않나요? 명장이라 불리는 감독을 데려왔는데도 선수들의 태도는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토트넘의 문제는 전술이 아니라는 겁니다. 리더십의 부재, 그게 진짜 문제였던 거죠. 경기가 0대1이 되자 토트넘 선수들은 마치 전의를 완전히 상실한 듯 보였습니다. 종료 휘슬이 울리기도 전에 패배를 직감한 것처럼 에너지 레벨이 급격히 떨어졌고, 잘 맞물려 돌아가야 할 조직력은 순식간에 와해되었습니다. 결국 경기는 그대로 0대1 대참사로 끝났고 강등권 탈출의 기회는 허공으로 날아갔습니다. 이 경기를 본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토트넘은 정말로 강등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이유는 명확하다. 손흥민이 없기 때문이다. 처음 듣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과장인가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사례를 돌이켜보면 이 말이 얼마나 정확한지 알 수 있죠. 전문가들은 토트넘이 유로파리그를 우승했던 당시의 일화를 소환했습니다. 그때도 토트넘은 리그 17위까지 떨어지는 위기였고 손흥민은 부상으로 정상적인 경기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토트넘은 전반전 내내 일방적으로 밀렸습니다. 선수들은 의욕도 없고 조직력도 엉망이었죠. 하프타임이 되자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부상 중인 손흥민을 투입할 것인가 말 것인가. 정상적인 컨디션이 아닌 상태에서 뛰게 하면 부상이 더 악화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독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지금 이 팀에 필요한 건 전술이 아니라 리더십이다. 그렇게 후반전이 시작되기 직전 손흥민의 투입이 결정되었습니다. 터치라인에 손흥민이 모습을 드러내자마자 스타디움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절망에 빠져있던 토트넘 팬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의 주장이 돌아왔다며 떠나갈 듯한 박수갈채를 보냈거든요. 그라운드 위의 선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기력하게 뛰고 있던 선수들의 눈빛이 달라졌고 움직임의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은 부상 중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공을 차는 것을 넘어 동료들의 위치를 지정해주고 무너진 멘탈을 다잡으며 경기를 지휘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장면이었습니다. 손흥민은 제대로 뛸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존재 자체만으로 팀 전체가 살아났거든요. 그는 끊임없이 동료들과 소통하며 위치를 조율했고 중요한 순간에는 직접 수비까지 가담했습니다. 공격 시에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수비 시에는 압박의 기준점이 되어주었죠. 결국 토트넘은 0대1 스코어를 끝까지 지켜내며
우승컵을 들어 올릴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날 손흥민이 나오지 않았다면 토트넘은 유로파리그 우승은커녕 리그에서 강등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일화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명확합니다. 팀이 벼랑 끝위기에 놓였을 때 전술적인 지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수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줄 리더의 존재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토트넘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손흥민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손흥민은 부상으로 경기에 나설 수 없는 상태이고 토트넘은 91년 만에 14경기 무승이라는 유례없는 암흑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감독을 계속해서 교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의 성적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그 다음에는 다른 감독들, 그리고 이제는 데 제르비까지. 하지만 결과는 매번 똑같았죠. 왜 그럴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토트넘의 진짜 문제는 감독이 아니라 손흥민의 부재이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이 손흥민이 없기 때문에 토트넘은 정말로 강등될 거지라고 단언하는 이유는 단순히 그의 득점력 때문만이 아닙니다. 물론 손흥민의 득점력도 엄청납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아시아 선수 최다 골 기록을 보유하고 있고 시즌마다 두 자릿수 골을 넣어주는 공격수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가 팀의 정신적 지주로서 발휘하는 리더십입니다. 손흥민은 단순히 골을 넣는 선수가 아니라 동료들에게 투지를 불어넣고 팀을 하나로 묶는 주장이거든요. 그가 팀에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손흥민이 있을 때 토트넘 선수들은 어떤 모습을 보였나요? 힘든 상황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뛰었습니다. 지고 있어도 역전의 기회를 노렸고 이기고 있으면 그 스코어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였죠. 손흥민은 항상 가장 먼저 수비에 가담했고 가장 늦게까지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그의 헌신적인 플레이는 동료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고 팬들에게는 희망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이 없는 지금의 토트넘은 어떤가요? 선수들은 한 골 먹히면 바로 무너집니다. 멘탈이 약해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죠. 서로를 독려하는 목소리도 들리지 않고 팀 전체가 산만하게 흩어져서 뛰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리더의 부재가 가져온 결과입니다. 명장이라 불리는 감독을 여러 명 데려와도 소용없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전술은 그라운드 밖에서 만들어지지만 멘탈은 그라운드 안에서 만들어지거든요. 토트넘 팬들은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손흥민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대단한 선수였는지 읽고 나서야 알았다는 자주 섞인 댓글들이 커뮤니티를 가득 채우고 있죠. 심지어 일부 팬들은 차라리 손흥민 한 명만 있고 나머지는 유소년 선수들로 채워도 지금보다는 나을 것 같다는 극단적인 의견을 내놓기도 합니다. 물론 이건 과장된 표현이지만 그만큼 손흥민의 부재가 절실하게 느껴진다는 뜻이죠. 영국 언론들도 이제는 손흥민의 이름을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초반에는 토트넘의 문제는 전술이다, 감독이 바뀌어야 한다는 식의 분석이 줄을 이뤘지만 이제는 손흥민이 복귀하지 않으면 토트넘의 강등은 기정사실이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스카이 스포츠의 한 해설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토트넘에는 기술적으로 뛰어난 선수들이 많다. 하지만 그들을 하나로 묶어줄 접착제가 없다. 손흥민이 바로 그 접착제였다. 정말 정확한 지적입니다. 축구는 11명이 하는 스포츠지만 그 11명을 하나의 팀으로 만들어주는 건 리더입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그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해왔죠. 그는 후배들에게는 선배로서 조언을 아끼지 않았고 동료들에게는 친구로서 힘이 되어주었으며 선배들에게는 존중을 표하면서도 필요할 때는 직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런 리더가 팀에 있고 없고의 차이가 지금 이렇게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보여준 이런 리더십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는 토트넘에 입단한 이후 꾸준히 성장해왔고 시간이 지날수록 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습니다. 처음에는 윙어로 활약하며 골을 넣는 역할에 집중했지만 점차 팀의 중심으로 성장했죠. 특히 해리 케인이 팀을 떠난 이후부터는 명실상부한 토트넘의 주장이자 에이스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해리 케인이 떠났을 때 많은 사람들은 토트넘이 무너질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케인은 토트넘의 전설이자 팀의 상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손흥민은 케인의 빈자리를 완벽하게 메웠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케인보다 더 중요한 존재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케인은 뛰어난 득점력을 가진 스트라이커였지만 손흥민은 득점력과 리더십을 동시에 갖춘 완벽한 주장이었거든요. 손흥민의 리더십은 다양한 방식으로 발휘됩니다.
경기 중에는 끊임없이 동료들과 소통하며 위치를 조율하고 필요할 때는 직접 수비까지 가담합니다. 훈련장에서는 가장 먼저 나와서 가장 늦게 들어가며 모범을 보이죠. 라커룸에서는 힘든 시기를 겪는 동료들을 격려하고 팀의 사기를 북돋웁니다. 이런 모습은 단순히 주장이라는 완장을 차고 있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팀을 사랑하고 동료들을 아끼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소름 돋지 않나요? 한국 선수가 영국의 명문 클럽에서 이런 위치에 올랐다는 게 말입니다. 프리미어리그는 세계 최고의 리그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들이 모이는 곳이죠. 그런 리그에서 아시아 선수가 팀의 주장이자 정신적 지주가 되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토트넘은 단순히 중위권 팀이 아니라 비교에 속하는 명문 클럽이거든요. 이런 팀에서 손흥민이 차지하는 위치를 생각해보면 그가 얼마나 대단한 선수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토트넘은 그런 손흥민 없이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91년 만에 14경기 무승, 강등 확률 90%라는 처참한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토트넘이라는 구단의 정체성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거죠. 팬들은 경기를 보면서 이게 정말 토트넘이 맞나? 라는 의문을 품게 되었고, 선수들은 자신감을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토트넘의 현재 상황을 분석하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수비가 약하다, 공격력이 떨어진다, 중원 장악력이 부족하다 등등. 하지만 이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은 하나입니다. 바로 리더십의 부재. 손흥민이 있었다면 수비가 약해도 동료들을 독려해서 틈을 메웠을 것이고, 공격력이 떨어져도 자신이 직접 나서서 골을 만들었을 겁니다. 중원 장악력이 부족해도 전방에서 압박을 주도하며 상대의 빌드업을 방해했을 거고요. 손흥민은 그런 선수입니다. 팀의 약점을 자신의 강점으로 커버하고 동료들의 장점을 극대화시켜주는 선수죠. 그가 그라운드에 있으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같은 선수들이 뛰어도 팀의 완성도가 확연히 높아지거든요. 이건 마법이 아니라 리더십의 힘입니다. 손흥민은 자신의 플레이로 동료들에게 영감을 주고 목소리로 팀을 하나로 만들며 존재 자체로 상대에게 압박을 주는 선수입니다. 이런 선수를 잃은 토트넘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는 더 설명할 필요도 없겠죠. 명장이라 불리는 감독을 데려왔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비싼 돈을 주고 좋은 선수들을 영입했지만 변화가 없었습니다. 전술을 바꾸고 포메이션을 조정하고 훈련 방식을 개선했지만 성적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토트넘에게 진짜 필요한 건 전술이나 선수가 아니라 손흥민이기 때문입니다. 토트넘 팬들은 지금 손흥민의 복귀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가 돌아오면 모든 게 달라질 거라고 믿고 있죠. 물론 이건 과도한 기대일 수도 있습니다. 손흥민이 복귀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토트넘이 우승 후보로 변신하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최소한 지금처럼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모습은 보지 않아도 될 겁니다. 손흥민이 있으면 선수들의 눈빛이 달라지고 팀의 조직력이 살아나며 경기의 흐름을 주도할 수 있거든요. 영국 언론들도 손흥민의 복귀 시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언제 돌아올 것인가가 토트넘의 강등 여부를 가를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보고 있죠. 실제로 토트넘의 남은 일정을 보면 손흥민의 복귀 시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너무 늦게 돌아오면 이미 강등이 확정된 이유일 수도 있고, 적절한 시기에 복귀하면 극적인 잔류에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데제르비 감독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는 브라이튼에서 뛰어난 전술가로 인정받았지만 지금 토트넘에서 직면한 문제는 전술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있을 테니까요. 아무리 좋은 전술을 준비해도 선수들이 그걸 소화할 멘탈이 안 되면 소용없습니다. 그리고 그 멘탈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은 감독이 아니라 그라운드 위의 리더, 즉 손흥민입니다. 실제로 데제르비 감독은 부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손흥민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손흥민은 이 팀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다. 그의 복귀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했죠. 이건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닙니다. 감독도 손흥민의 중요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는 브라이튼에서도 팀의 주장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고 주장을 중심으로 팀을 구축했거든요. 그런 그의 눈에도 손흥민은 토트넘의 핵심이자 유일한 해결책으로 보인 겁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